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옷입니다. 오늘은 저의 기록 방식 변화, 그리고 최근에 직접 만든 속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작년에 올린 스케줄, 인풋, 아웃풋 다이어리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거기서 느꼈던 두 가지 아쉬움을 중심으로 이번 셋업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리고 요즘 제가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원래 기록을 스케줄, 인풋, 아웃풋으로 분류해서 했어요. 하지만 그 방식으론 다 담아내지 못하는 기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소설을 조금 써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인물 묘사 같은 것도 기록하고 싶었고, 유튜브 채널에 대한 아이디어나 회고도 따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이어리 개수가 늘어났고, 외출할 때 모든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기 어려웠어요.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모든 다이어리를 쓰는 것도 아니었는데, 꼭 그날 놓고 간 다이어리에 적고 싶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인풋 노트도 문제였어요. 독서, 강의, 신문 등 다양한 인풋을 한데 기록해 두다 보니 분류나 정리, 활용이 어려웠어요. 그저 쌓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언젠가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를 원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다양한 기록을 하나로 담되 정리는 용이한 방식을 찾아야 했고, 그때 블랙 저널을 다시 떠올리게 됐어요. 블랙 저널은 캘린더, 투두리스트, 헤비 트래커, 데일리 로그 같은 걸 자신이 직접 그리고 만들어서 사용하는 커스텀 방식 기록이에요. 완전히 빈 노트에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다이어리 한 권만 쓴다면 블랙 저널을 시도해봐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책을 구매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간단하고 심플한 방식이더라고요. 기록을 기호로 단순화하고 삶에 맞게 유연하게 정리하는 것. 그래서 한 권으로 충분히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구조였죠. 하지만 저와 완벽하게 맞지는 않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레이아웃을 매번 직접 그려야 한다는 것. 꾸미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겐 재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기록 자체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캘린더를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고 시간과 에너지가 셋업에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기록이 너무 뒤섞이는 구조라는 점. 블랙 저널은 모든 기록을 한 흐름에 두며 목차를 만들어요. 그 기록이 어디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요. 하지만 저는 목차를 만드는 게 기록을 정리한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정보 축적이 아니라 기록의 재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랙 저널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제거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직접 그리는 대신 프로그램으로 속지를 만들어 프린트에 쓰는 방식을 택했어요. 정확하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 한번 만들어두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60 다이어리를 선택하게 됐어요. 제가 사용 중인 다이어리는 파일로펙스 퍼스널 A6 오크 컬러예요. 조금 더 작은 것도 갖고 있는데 한 권으로 정리해야 하다 보니 불편하더라고요. 함께 고민해주던 친구가 선물해줬답니다. 수납칸에는 인덱스, 명함, 메모지를 넣었고요. 지퍼 때문에 앞장에 기록할 때는 조금 불편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브랜드의 오리지널 라인도 궁금하더라고요. 지퍼는 없지만 밴드가 있고 가죽이나 스티치 느낌도 달라서요. 다른 디자인을 갖게 된다고 해도 저는 이 퍼스널 크기를 고를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듯이 앞에는 런베뮤에서 받은 종이를 넣었어요. 종이를 빼고 보면 이런 느낌인데 하얀 속지 위에 오크 가죽색이 도드라져서 색 조합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맞추고 싶었거든요. 60 다이어리의 장점 중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담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뺄 수도 있다는 것. 기록을 기능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일상 속 작은 감성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좋더라고요. 그 다음엔 캘린더가 있어요. 블랙 저널을 보면 목차 다음에 퓨처로그가 나오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칸을 그리고 미래에 해야 할 일들을 적어두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5월 칸에 1. 종합소득세 신고, 13. 엄마 생일, 30일 회사 세미나 이런 걸 적어두는 거죠. 근데 언제나 날짜 순서로 적지는 못하잖아요. 30일 회사 세미나 뒤에 8 외부 미팅 이런 게 적힐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알게 된 친구 생일을 뒤늦게 적게 될 수도 있고 저는 기록 순서가 뒤섞이는 게 싫어서 캘린더를 만들었어요. 뒤에도 똑같은 캘린더가 있는데요.
앞에는 계획을 적는 용도, 뒤 캘린더는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용도예요. 이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계획이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뒤에 있는 캘린더에는 확정된 것만, 정말 일어났던 일을 정확한 날에 기록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예를 들어 토요일에 유튜브를 업로드하기로 했지만 편집이 길어져서 혹은 주중에 바빠서 일요일에 올리게 됐다면 그게 실패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결과를 만들었고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요. 단지 현실적인 조정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기록하고 싶은 건 할 일이 아닌 한 일이에요. 내가 일요일에 어떤 영상을 올렸음 같은 거요. 하지만 두 가지를 모두 쓰는 건 중복이고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할 일을 적어두는 칸도 필요는 하죠. 일상을 확인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속지를 만들 때 너비를 인덱스랑 맞췄어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날짜는 이제 인덱스를 붙여 표시해요. 인덱스는 이동이 쉬워서 일정이 바뀌어도 스트레스 없이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캘린더는 뺄게요. 이렇게 원치 않는 속지는 쉽게 빼버릴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록 초보분들께도 60 다이어리를 추천하고 싶어요.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 추천한 다이어리를 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랑 안 맞는 경우엔 금방 멈추게 되고 그게 또 자책으로 이어져요. 나는 왜 꾸준히 못하지? 같은 생각 들려. 돈, 시간, 종이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그 다이어리가 나에게 안 맞았던 것 뿐이에요.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방식이 내 삶에 맞지 않았던 거죠. 60 다이어리는 그걸 시험해 볼 수 있는 유연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짧으면 며칠, 길면 몇 주간 특정 형식을 써보고 맞으면 계속 쓰고 아니면 빼버리면 돼요. 종이를 아끼고 실패에 대한 부담도 줄고요.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속지는 다이소 바인더에 모아두고 있어요. 캘린더도 이 바인더로 옮겨갈 거예요. 기록 영상을 올릴 때마다 달리는 댓글 중 하나는 기록하고 싶은데 매번 실패해서 선뜻 시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영상만 보고 만족한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아니면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기록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해보는 것 같아요. 특히 60 다이어리처럼 유연한 시스템은 시도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줘요. 실패해도 괜찮고 멈췄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손해볼 것도 없어요. 60 다이어리는 브랜드도 굉장히 다양하죠.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드리면 좋겠지만 저렴한 제품들도 많으니 한번 찾아보시고 속지와 형식이 맞는지 가볍게 시도해보세요. 이전 영상에 제가 만든 속지를 써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분께 속지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완성본은 아니지만 저도 테스트 해보고 있는 거지만 다양한 구성의 속지를 직접 써보면서 어떤 형식이 나와 맞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전 영상에 써보고 싶다고 말씀해주신 두 분을 포함해 총 10분이고요. 빈 속지와 함께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만든 속지인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태스크 속지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매달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할 일을 자유롭게 적고 있어요. 퓨처로그와 비슷하지만 좀 더 유연한 방식이에요. 상단엔 해당 월을 표시했고 그 아래엔 블렛 저널 기호들을 넣어뒀어요. 오른쪽 화살표는 미뤄진 일, 슬래시는 시작한 일, 완료한 일은 X로 표시하고 완료 날짜도 함께 적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아직 100% 만족스럽진 않아서 사용 빈도는 높지 않아요. 무지 속지로 만들고 커버 형식으로 꾸며볼까도 고민 중이에요. 4월까지는 일단 유지해 보려고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다음은 캘린더 속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덱스 너비와 맞췄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일정은 인덱스를 사용해요. 다만 길이는 좀 잘라서 사용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올린 날, 술을 마신 날, 밖에 나간 날 등을 기호를 이용해서 기록해 두고 있어요. 각자 기록하는 이유가 다를 거예요. 나중에 기억하고 싶어서 혹은 지금 또는 가까운 미래에 행동하고 싶어서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저는 행동보다는 기억을 위한 기록을 좋아해요.
행동을 위한 기록을 하기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바로 하는 걸 좋아하고 아니면 앱, 자동화 같은 걸 사용하는 편이에요. 모닝 루틴 자동화하고 시간 기록 앱 쓰는 것처럼요. 앞에 태스크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태스크와 캘린더는 행동을 위해 적고 일정 시간 지나면 버리려고 해요. 기억을 위한 기록을 한다고 해도 일정을 정리하고 행동할 것들을 적을 칸이 필요는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디테일들을 오른쪽에 적어요. 물론 한 페이지에 일주일을 다 넣다 보니 캘린더가 좀 작기도 하고요. 이 장은 제가 계속 보관할 생각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 두는데 나중에 읽을 때 굉장히 좋아요. 유튜브 업로드 재생기호, 외출 동그라미, 술 슬래시 기호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형광펜으로 긋거나 얇고 긴 인덱스를 붙여서 강조하면 시각적으로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은 월간 리뷰인데요. 한 달을 돌아보며 가장 좋았던 키워드를 적는 칸이에요. 딱 한 단어로도 괜찮아요. 대신 이걸 적으려면 지난 기록을 자연스럽게 다시 읽게 되거든요. 그 자체로 돌아보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간단한 기록이거든요. 만약 지난 한 달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고쳐야 한다는 그런 문장을 찾아내야 하면 좀 어려워요.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각도 해야 하고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방식이지만 딱 키워드만 고르려고 해도 한 달을 꼼꼼히 돌아봐야 해요. 구독자 이벤트로 보내드릴 페이지에는 이쪽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록하고 싶은 건 다를 것 같아서요. 저는 이달의 책, 순간, 행동, 배움, 영상, 음악, 인물, 소비, 장소, 문장, 감사, 기쁨을 적어요. 2월의 기쁨은 인생 첫 휘파람을 분 거였어요. 제 동생이 휘파람을 진짜 잘 불어요. 근데 제가 잘 못하니까 동생이 놀리고 제가 엄청 서운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안 어떤 동네 언니가 이제 얘 휘파람 불 줄 안다면서 저한테 불어보라고 하고 자기가 뒤에서 휘파람을 분 거예요. 진짜 귀엽죠? 그러다 동생한테 걸려서 창피했었는데 뭔가 잘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라진 않아서 그런가 휘파람을 못 부는 게 저를 위축시킬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 싶지만요. 그러다 며칠 전에 출근하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휘파람을 불어본 거예요. 근데 소리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날 일기에 적었어요. 초등학생의 내게 얘기해주고 싶다. 너는 2025년 봄이 다가옴을 느끼던 어느 아침 갑자기 휘파람 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이때 날이 갑자기 따뜻해져서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휘파람을 불어볼 생각을 했나 봐요. 이 문장을 적고 나니까 그 어린 내가 넌 한 10년, 20년 뒤에 휘파람을 불게 돼 라고 말하면 좋아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너무 나중이고 그때 되면 필요 없다 하겠지만 이때의 나는 여전히 기분이 째졌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 나이가 된다고 진중해지는 것도 아니고 휘파람 따위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휘파람 하나로 정말 기분이 째지기도 하는 거죠. 이걸 쓰고 2월의 행복은 무조건 휘파람이다 생각하니 2월 말이 될 때까지 이 리뷰 기록을 쓸 때까지 휘파람을 기억하려고 했고 그 행복을 계속 간직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감정이든 경험이든 한 달의 하이라이트를 단어로 정리하는 것만으로 나만의 행복 연대기가 쌓이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은 매달 꼭 적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4쪽 구성의 먼슬리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식단 기록 페이지와 트랙 10이 있어요. 식단 기록은 건강관리를 위한 목적보다는 하루를 기억하는 도구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건강하게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메뉴만 봐도 그날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 페이지를 회고 속지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하이라이트 친 날은 외식하거나 배달시켜 먹은 날이고요. 음식을 통해 기억을 되짚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이 속지를 다시 만든다면 형광펜 너비에 맞게 칸을 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트랙 10. 말 그대로 한 달 동안 10가지를 추적해보는 속지인데요. 제가 이전에 슬립 로그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매번 비슷하게 일어나고 앱 기록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중복 기록을 하게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슬립 로그를 빼고 트랙 10을 넣었어요. 여기에 숏폼 영상을 10개 업로드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3월 중순인데. 올리고 싶은 아이디어를 적고 올린 날짜를 우측에 쓰려고 했는데 큰일 났어요. 이 속지는 이벤트 구성에서 제외했어요.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 속지를 갖고 싶다고 하신 분이 먼슬리와 데일리를 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데일리 속지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속지는 도트 그리드예요. 블랙 저널 쓰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기호에 따라 할 일과 메모, 생각 등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어요. 블랙 기호는 작은 동그라미가 할 일이고요. 거기에 빗금을 그리면 시작, 백슬래시를 더하면 X가 돼서 완료, 오른쪽 괄호는 미루는 거고요. 빼기는 메모, 메모한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쓰면 플러스예요. 저는 유튜브 관련된 건 재생기호를, 시옷과 관련된 건 세모를, 책과 관련된 건 책 모양을 그리면서 다양한 기호를 사용해 보고 있고요. 그렇게 자신의 기호를 추가해서 남겨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 형광펜을 써서 날짜를 적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프린트하니까 훨씬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칸을 만들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타임 블록이 있는 데일리 속지예요. 줄 간격은 마일드 라이너 형광펜과 맞춰서 만들었어요. 한 번에 깔끔하게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간격이 좀 좁아요. 대신 날짜 쓰는 란을 좀 넓게 해봤고요. 하나는 타임 블록이 위에, 하나는 타임 블록이 아래에 있는 버전이에요. 디자인적 요소만 생각해 봤을 땐 타임라인이 아래에 있는 게 좋은데 쓰다 보니까 아침에 아래를 채우고 저녁에 위를 채우는 구성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봤어요. 시작은 5시입니다. 보통 기상 시간이 빨라야 5시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 타임블록을 넣은 이유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나 보려고 한 건데요. 예를 들면 낭비라고 생각하는 일은 붉은 형광펜을, 자기계발과 관련된 건 초록색 형광펜을 쓰는 거죠. 그건 이미 시간 관리 에이트래커로 하고 있었는데 종이로도 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 기록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에이트래커로 시간 기록한 걸 캡처해서 아이패드에 정리한 적이 있어요.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디테일을 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타임블록은 어느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업무적 관계, 독서 이런 게 아니라 누구와 무슨 회의를 했다거나 어디서 누구와 회식을 했다거나 어떤 책을 읽었다거나 그런 걸 적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어난 시간에 체크를 하고 아침 컨디션을 적고요. 8시 40분 출근 직전에 휘파람을 불었던 걸 쓰기도 했고요. 2차 간 시간과 사람들, 장소를 적기도 했어요. 형광펜으로 표시한 날 옆에 제목을 적고 그 아래에 생각을 적어주는 거죠.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그날 들었던 생각을 짧게 적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든 속지인데 제가 어떤 기록을 좋아하는지 알아서인가 처음부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속지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내기엔 아쉽다 싶어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이번 타임라인은 블록형이 아니라 라인형이고요. 형광펜을 쓰기 어려워서 인덱스랑 크기를 맞췄어요. 그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어서 인덱스 하나에 2시간 크기로 맞췄어요. 근데 무슨 일을 딱 2시간만 하진 않잖아요. 고민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간단한 기록을 하고 오른쪽에 디테일을 넣어요. 그 캘린더 방식과 비슷해요. 간단한 기록과 세부 사항을 적는 기록을 함께 적는 걸 좋아하나 봐요. 이 위에 라인은 그날을 요약하겠다고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이벤트 한 줄 일기 같은 거랑 겹쳐서 왜 만들었을까요? 이 트래커 부분도 조금 애매해요. 매일 새로운 트래커를 쓰는 게 맞나 싶고 그래서 새로 만든 것엔 라인이 없고 투도와 체크 칸이 하나씩 더 늘었고요. 트래커가 아닌 체크로 이름을 바꿨어요.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요. 이렇게 도트, 타임블록, 인덱스 구조까지 그리고 위아래 버전, 트래커 체크 버전 이렇게 5개 데일리 속지를 만들었고요.
각 6일치씩 프린트해서 총 15장 구성, 30일치 구성으로 준비했어요. 여기에 몬슬리 로고 2장까지 합쳐서 이벤트로 4월 한 달 분량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사이즈는 작아서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고요. 60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 혹은 쓰고 싶은 분들 중에 아직 마음에 드는 속지를 못 골랐다. 내게 어떤 속지가 맞는지 몰라 고민 중이었다 하시면 부담 없이 받아서 테스트 해보세요. 말 그대로 속지 샘플칩처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주간 리뷰 속지예요. 이건 아직 시험 중인 포맷인데요. 페이지 상단에 몇 주 차인지 적고 그 주의 목표를 한 줄로 써요. 예를 들면 탄산음료 안 마시기 같은 작은 도전이요. 매주 새로운 챌린지를 만들어서 딱 한 주만 해보자고 생각하니까 어렵지 않게 매주 나를 위한 한 가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아래에는 로스라는 4가지 카테고리입니다. 라이프, 아카데미, 워크, 시옷으로 나눠서 한 주의 경험을 범주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다만 월간 리뷰처럼 키워드를 뽑는 것보다 복잡하게 느껴져서 다음 달에는 구조를 조금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저의 일상과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은 독서 기록, 가계부, 일상 수집, 인풋 기록이 있는데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상 수집과 인풋 기록 중심의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그동안 인풋 기록 방식도 많이 고민해 보고 올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저의 60 다이어리와 직접 만든 속지 보여드리면서 기록에 대한 고민과 제 생각을 함께 공유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고 속지 사용해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